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재테크 친구 망티브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가면 부자된다 제 4편 음식편 진행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가면 부자된다 경제편, 그리고 문화편, 그리고 미래편을 넘어서 이제 음식편 왔습니다. 이 음식편에서는 인도네시아 로컬 음식,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파는 한국 음식 이외에 또 추천할 만한 여러가지 음식들을 정보를 나누며 그런 여러분들과의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유명한 음식이죠. 나시고랭과 미고랭 바로 가겠습니다. 네, 나시고랭은 2011년 CNN이 선정한 세계 50대 맛있는 요리 중에 2위로 꼽혔습니다. 네, 나시고랭 한국의 이제 볶음밥이라고도 볼 수 있죠. 달콤하고 좀 짭짤한 맛이 특징이에요. 야채나 달걀, 닭고기나 소세지 등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만들고 인도네시아 전통 그런 팜이나 간장 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도 볶음밥 종류가 상당히 많죠. 많기 때문에 오히려 로컬 그 나시고랭보다는 좀 한국 좀 딕한 어느 정도는 한국화된 그런 식당에 가서 먹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나시고랭에서는 이게 유행하게 됐던 게 아마도 그런 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쌀을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볶음밥이 아무래도 손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유명해진 것 같고, 예전에는 이 안남비로 만들었기 때문에 불면 날아가서 손가락으로 먹었다고 했는데 인도네시아를 간 결과 그렇게 먹는 분들은 안 보였습니다. 네, 미고랭은 한국의 이제 볶음 라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라면 종류도 좀 많죠. 다만 향료라든가 그런 팜이 좀 한국과는 다른 느낌이 있어요. 미고랭도 좀 특별한 맛이 있고 좀 달달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미고랭은 마트에서도 많이 팔아서 가시면 좋겠고, 몇 개는 사서 한국에 돌아와서 친지나 동료 아는 분들과 나눠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해산물로 넘어오겠습니다. 해산물, 게, 새우 등등이 있겠죠. 이 해산물 요리를 먹으면서 그 직원분들께 혹시나 이게 정말 그 인도네시아 주위에 있는 태평양 쪽에서 저가 올린 것이 맞냐라고 했을 때 거의 모든 식당이 그렇다고 했어요.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알겠지만 이왕 여행 와서 이렇게 해산물을 먹는데 아무래도 좀 태평양에서 잡았다고 하니까 좀 그런 특별한 느낌을 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맛은 아무래도 좀 한국이 요리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진은 상당히 이제 멋있어 보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와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술 어떤 거 드시는지 아십니까? 네. 좀 그런 맥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빈탱이라는 거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 빈탱 같은 경우에는 좀 달달한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좀 달짝지근한 맥주가 싫은 경우에는 뭐 다른 술을 마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온 김에 인도네시아 분들이 즐겨 찾는 맥주를 마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음료 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윈터 멜론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겨울 호박이라고도 하여 크기가 매우 크고 겨울에도 이게 수확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갈증 해소를 시킬 수 있어서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즐겨 먹는 과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음료수를 이 과일을 상당히 시원하게 해서 먹는 느낌까지는 아니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윈터 멜론을 이용한 밀크티도 인기가 있고 공차에서는 윈터 멜론 밀크티를 판매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이것도 별미니까 한번 인도네시아 가시면 꼭 드셔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기호 식품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기호 식품 커피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악이라고 해서 그런 사양 고양이가 그런 커피 열매를 먹은 다음에 그것이 위장을 통해서 나중에 소화를 못 시키고 배설물로 배출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커피를 만듭니다. 그 사양 고양이의 배설물을 이용해 만들었다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루악 커피라고 했는데 이렇게 봉지에 넣어서 팔고도 있어요. 한국의 예전 그런 맥심 커피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맥심 커피와 비교를 했을 때 단맛이 약간 약합니다. 그래도 먹다 보면은 약간의 중독성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가시면 이 커피 정도를 몇 봉지 사서 좀 다른 분들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좀 별미죠. 인도네시아에는 한인 식당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곳에서 먹는 그런 삼겹살 그리고 그런 참이슬 같은 그런 소주 완전 별미입니다. 다만 가격이 한국에서 그런 소주를 마실 때 가격의 한 3배 정도가 돼요. 상당히 비싸죠. 일본 식당도 마찬가지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도네시아가 물가가 싸다는 말이 그것은 로컬 음식을 먹을 때이고 한국 음식, 일본 음식 먹으면 오히려 더 비쌉니다. 네. 그래서 부익부 빈이빈이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 소비 수준을 맞추려고 하면은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가지는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튼 한국 식당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날 경우에는 한국 식당을 찾아서 이런 삼겹살과 소주 등등을 마시는 것도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한인 관련 책자들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인도네시아 가면 부자된다 제4편 음식편을 알아봤습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첫 번째로는 대표적인 로컬 음식이죠. 나시고랭과 미고랭. 두 번째로는 게 같은 그런 태평양산 해산물. 네. 세 번째로는 그런 인도네시아의 대표 맥주인 빈탱. 네 번째로는 그런 로컬 음료수인 윈터멜론. 다섯 번째로는 그런 인도네시아의 기호 식품인 그런 루악 커피. 여섯 번째는 인도네시아에서 먹는 별미인 그런 한인 식당. 네, 이렇게 망튜브는 여러분의 마음의 부자로 만드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괜찮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재테크 친구 망트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가면 부자 된다 제5편 한류편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도 상당히 긴밀한 관계이고 한류가 그야말로 열풍이죠. 그러면 지금 한류를 음식, 그리고 영화, 그리고 스포츠, 한인사회 이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뭐 이런 여러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자료를 봐도 인도네시아와 한국 이렇게 닮은 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인도네시아와 한국이라고 검색을 한번 유튜브에서 해보면 뭐 이런 뭐 3프로TV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방송들이 나올 텐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하니까 이렇게 망티브 인도네시아 가면 부자 된다 편도 나오네요. 그래서 일단 좀 음식 쪽을 한번 보면 한인 식당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한인 식당에서 삼겹살과 소주, 그리고 맥주나 김치찌개 등 다 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놀라운 것은 그 맛이 한국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게 상당히 신기해요. 거의 요리를 한국인이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할 정도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물어보았는데 한국 개일 수도 있고 주방장이 한국 개일 수도 있겠지만 꼭 한국 사람이 만들어서 그 맛이 한국 음식 맛이 난다고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신기했어요. 특히 김치찌개 같은 부분은 우리 해외에서 먹으면은 그런 한국의 맛이랑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좀 신기하게도 한국과 유사하기 때문에 만약에 인도네시아를 찾았을 때 한국 음식이 그립다 한다면 좀 알려져 있는 한인 식당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물론 가격은 일반적인 인도네시아 음식의 한 3배로 보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가격을 찝자면 김치찌개 같은 경우에도 거의 2만원대 정도가 되고, 소주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만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비싸죠? 하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이라면 그 외국에서 이렇게 한국 음식을 먹는 게 좀 의미가 있는 행위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마트를 한번 가보시면 친숙한 그런 식품 또는 그런 음식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미고랭 등과 같은 그런 라면은 유명한 인도네시아의 로컬 푸드이고, 그 외에 치토스 같은 과자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유명한 아이스크림, 메로나 같은 아이스크림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마트 직원들은 다른 식당도 마찬가지지만 한인들에게 상당히 친절합니다. 그러므로 궁금한 게 있으면 직원분들한테 다 물어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영화 측면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의 그런 컨텐츠 산업이 이렇게 인도네시아에도 진출을 해서 CGV와 같은 그런 대형 멀티플렉스도 인도네시아에서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에서 영화가 상영이 되고 있는데 많이 봤던 포스터죠. 네, 유명한 마동석 배우가 나왔던 그 영화 범죄도시도 이렇게 상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는 한국과 비슷하게 사람들이 상당히 유튜브 등등 그런 온라인 환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버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영상을 보면 뭐 유럽이나 뭐 일본과 같은 그런 선진국 이외에도 그런 글로벌 시장에서 인도네시아 쪽에서 영상을 상영했던 비율이 어느 정도가 나옵니다. 망티브도 그것이 좀 신기했습니다. 네, 그렇게 인도네시아에서는 유튜브 비롯해서 그런 방송들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고요. 다만 인터넷 환경이 한국보다 이렇게 많이 발전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장시간 본다기보다는 짧은 숏폼 등등이 많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도네시아 분들의 좀 관심을 모으고 싶다면 유튜버들은 좋은 소재를 찾아서 숏폼 등을 올린다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튜브 이외에도 틱톡과 같은 그런 매체들도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네, 스포츠를 본다면 지금 축구, 신태용 감독 아십니까? 네, 예전에 축구 경기에서 상당히 인도네시아를 아시아의 상위권으로 올려놓았죠. 네.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의 거의 스포츠 영웅으로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인지 인도네시아에 가면 그런 신태용 감독의 사진이 있는 것도 가끔씩 있습니다. 물론 그런 한국의 스포츠 스타인 그런 손흥민 선수가 여러가지 광고 모델로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네. 다음은 한인 사회 보시면 기존의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에서 일제시대 때 독립군 등등이 좀 나가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민정책 등을 쓸 때 또 인도네시아로도 사람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나름 인도네시아는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인 사회가 좀 끈끈합니다.
그래서 한인 사회에서 여러 가지 모임도 주선하고 있고, 또 여러 그런 잡지 등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그런 한국인의 그런 여러 기업에서 특파원, 주재원 등을 좀 많이 내보내고 있어서 이제 뭐 그분들끼리도 좀 교류를 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도네시아의 한류편을 좀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뭐 음식, 그리고 마트, 스포츠인 중에서 영화, 그리고 스포츠 축구, 또 그런 한인 사회, 그리고 온라인 문화, 특히 유튜브 정도를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망티브는 여러분의 지식을 확장시키는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